네, 지금 오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수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오늘 강의하신 분 소개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회계 과목인데요. 저희 어시스트 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하셨고 지금 기존에 도널드 스미스 코리아 재무이사와 도시버 코리아의 재무회계 그룹장을 거치셔서 현재는 덕성여자대학교 강의교수 한국생산수목부 재무회계 전문 강사로 지금 활동 중에 계십니다. 저서로는 푸는 회계로 통한다, 재무제표, 속보 이야기 등 여러 전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엄재경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는 안 써도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마이크 쓰는데 계속 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사실 저는 이제 기업 강의나 학교 강의 위주로 좀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소상공인들 뵐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표님께서 잠깐 소개했지만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에 잘 쓰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랜드라는 이제 회사에 다니다가 나와서 제가 의류 장사를 했어요. 농동 쪽에서. 그러다가 또 홈쇼핑에 이제 굴비도 팔고, 건강식품도 팔고, 그리고 이마트에 푸드코트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은 전혀 제가 이력서에 이런 이력사항에는 적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힘들기도 했고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만나게 되는 이 시간이 참 어떤 걸 말씀드릴까. 제가 기업에서 이야기하던 거,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이야기하던 것이 사실상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조직이 큰 조직도 아니고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장 이 앞에 있는 주제들이 이게 사실 심각한 주제들이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이라는 주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나 기업에서 강의하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그러나 좀 그래도 이런 데 오셔서 이렇게 CEO 스쿨로 들으시는 거니까 좀 깊이 있는 좀 그런 내용이 없을까? 제가 찾다가 조금 그럴싸한 표현이지만 밸류와 코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잠깐이지만 20여 분 이제 특강으로 말씀드리지만 잠깐이지만 이 부분을 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 쪽에 좀 대가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 학교를 설립하신 조동성 교수님도 경영학 쪽에서는 대가로 알려주신 분인데요. 윤석철 교수님이라고 서울대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인데 경영 철학의 대가라고 우리나라에서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경영을 쭉 살펴봤더니 오랫동안 생존 부등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저도 기업에서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학교 강의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저도 이런 작은 사업도 해보고 하는 입장에서 생존 부등식이라는 표현을 딱 듣는 순간에 너무 괜찮은 표현이다, 너무 맞는 표현이다,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아는 얘기인데 명확히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얘기다. 왜? 왜라는 제가 느꼈던 느낌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주 간단해요. 생존 부등식은 가치, 가격, 원가. 원가보다는 가격이 높아야 된다. 가격보다는 가치가 높아야 된다. 딱 요 표현이에요. 많지도 않은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정말 경영의 원리라는 것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작은 사업이건 간에 큰 사업이건 간에 여기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객은
이 가치라는 제 표현을 써서 뭐 고객가치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고객가치라는 게 이 밸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냥 고객 만족으로 보셔도 돼요. 고객이 만족하는 정도는 고객이 지불하는 요 가격. 그러니까 고객이 10,000원에 샀다. 그럼 프라이스겠죠. 근데 고객이 만족하는 정도는 10,000원에 딱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더 10,000원보다 더 많은 가치,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11,000원 정도의 만족을 느꼈다고 한다면 내가 10,000원에 샀다? 그러면 1,000원의 고객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요 앞단도 신경 쓰긴 하지만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요 부분에 신경을 쓰더라는 거예요.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 있고 내가 그것을 만드는 원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판매자는 이 가격 빼기 원가가 나의 수익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에 팔았다. 근데 얘는 원가가 7,000원이 들었어. 그러면 3,000원이 남는 거라는 거죠. 판매자는 역시 앞에 부분보다는 뒤에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고객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상. 고객은 사실 여러분들이 7,000원의 원가가 드는지 8,000원의 원가가 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불하는 프라이스가 얼마고 내가 만족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더욱 고객은 자기가 얼마만큼 만족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식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 이제 뭐 길지는 않지만 짧은 강의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요 가치는 가격보다 커야 하고 원가는 그러니까 가격은 원가보다 커야 된다. 요 딱 명확한 이 생존부등식 하나입니다. 요걸 갖고 잠깐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요 가격과 원가 사이에는 내가 효율성을 얼마나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건 더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10,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8,000원, 7,000원, 6,000원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이것은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고객은 이 가치와 가격 사이에서 효과성을 느낍니다. 요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바로 효과성이 있는 거랍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10,000원짜리의 돈을 지불하고 이 산 것이 11,000원의 가치를 느낄 수도 있고 12,000원, 15,000원, 20,000원의 가치를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효율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고객 만족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는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고객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해보자. 그러면 고객은 가치를 어떻게 느끼는 거냐? 그거는 만족이라는 표현. 이제 밸류라는 표현은 만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교체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복잡하니까 밸류는 복잡하니까 만족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고객의 만족이라는 거는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고객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내 만족은 몇 점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사실상 고객은 지각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생각한다. 내가 얼마 많지의 가치로 느낀다. 그 생각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대학 강의나 기업 강의 때 이걸 좀 숫자로 좀 환원치를 시키셔야 됩니다. 측정하셔야 된다는데 이거는 사실상 큰 조직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인원이 또 배치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분보다는 좀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림 있는 거를 좀 참조하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요.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고객 가치는 지금 여러분들께 저는 회계와 재물 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나 학생들에게 판매자의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그리면 수익과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익과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봤더니 고객과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고객이 지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총수익과 총원가를 고민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께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라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는 고객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자면, 자, 고객의 총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만족과 관련되어 있어요. 편익은 뭐 이게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은 여러 가지의 만족을 느끼지만 크게는 네 가지 만족을 설명하고 있어요. 경영학에서는요. 제품 만족, 제품 편익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내가 이 제품을 샀으면 이 제품을 통해서 제품 자체에서 느끼는 만족. 그러나 이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편익. 내가 얼마만큼 이 제품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또 샀을 때의 그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에서 오는 만족이 또한 여기에 가치 부분, 수익의 부분에 있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편익. 무슨 브랜드다? 나이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러한 브랜드에서 오는 만족감. 나는 진짜 그 나이키 광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또 아디다스만 사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 브랜드에 따른 어떤 만족감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성 편익, 감성 만족. 가령 똑같은 가격인데 일단 제주도 가면 일단 비싼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제주도 가서 막 지갑을 열어요. 초콜릿도 많이 사고, 막 그냥 제주도 감귤 초콜릿 많이 사고. 왜요? 제주도에 갔으니까. 제주도니까. 그리고 어디 관광지 가면 막 그 기념품도 사요. 사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뭔가. 왜요? 거기를 갔으니까. 그 감성을 내가 이 제품을 보면서 그때 갔었지. 이러한 감성을 느낄 수 있으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로 이 고객들은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요거 말고도 많은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이 고객이 느끼는 총 수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왜냐? 총 수익 빼기 총 원가가 고객 가치이기 때문에. 총 비용은 고객 입장에서 제품 때문에 10,000원을 지불했다, 아니 10만 원을 지불했다는 지불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객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비용이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획득할 때 드는 비용. 가령 제가 항상 느끼지만 옆에 마트가 있고 옆에 편의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마트를 안 가고 똑같은 가격이면 마트가 분명히 싼데 편의점을 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요? 편의점에 가면 빨리 계산도 할 수 있고 바로 이제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그러한 획득할 때 본인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지. 아니면 혼란스럽고 막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을 때 소유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유지 비용, 그 다음에 폐기할 때 폐기 비용,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객들은 다 비용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지는 않지만 이 인간의 머리는 지가 알아서 계산해요. 본인이 알아서 계산해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계산하면서 총 수익과 총 원가를 빼서 이것이 나의 가치다. 그래서 내가 얘를 산다. 내가 얘를 10,000원에 사는데 20,000원의 가치를 주는구나. 머릿속은 자동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야, 15,000원, 5,000원의 고객 가치가 있다. 아니다. 이거 10,000원에 사봐야 9,000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 여러분들은 참 답답한 거죠. 야, 내가 이거 원가가 8,000원이 그러니까 8,000원이 들었고 10,000원이 들었는데 고객이 이거 뭐 7,000원의 가치밖에 없어요. 뭐 5만원의 가치밖에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참 답답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가격 빼기 원가를 계산하니까. 그러나 고객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객 가치에서 본인이 지불하는 이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 느끼는 이 고객 가치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고객 가치를 확대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야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만족이라는 제품 편익, 서비스 편익, 브랜드 편익, 감성 편익이라는 이 총수익, 고객의 총수익을 지각된 혜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혜택감을 많이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많이 좀 높은 가격으로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숙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집을 내는 가격은 지각된 희생이라고 보통 그 경영학에서는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상 이 비용은 적게 든다. 그러니까 집을 하는 가격은 10,000원이지만 사실상 요것은 유지 비용도 더 들고 뭐 획득하는 비용도 덜 들고 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면 역시 이 지각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객 입장에서는 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고객은 이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희생을 빼서 지각된 고객 가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지각된입니다.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기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느끼게 만드는 거죠. 느끼게. 왜냐하면 가치, 고객 가치,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물건을 잘 사요. 이게 막 별의별 걸 막 토시도 팔고 막 별의별 걸 다 팔아요. 막 듣고만 있으면 막 그냥 이 내가 느끼는 막 만족감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나는 단돈 2,000원만 지불하면 이 어마어마한 그 고객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 벨트가 백화점에서는 10만 원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2,000원에 살 수 있어요. 3,000원에 살 수 있어요. 야, 그럼 나는 97,000원에 어마어마한 고객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게 돼요. 나중에 후회는 하게 되지만 이런 부분은 왜 느끼게 될까? 결국은 그 속에 지갑된 고객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고객은 주머니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가령 이제 전기자동차 이제 그 사례를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전기자동차가 사실상 되게 비싸요. 그리고 이게 쓰다 보면 사실상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 전기자동차를 고객이 사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 희생을 축소시켜서 그리고 이 만족을 확장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기자동차를 사면 환경에 우리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많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고객 가치의 만족은 막 불어옵니다. 그리고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자동차는 정부 보조금을 주고 무상 판매를 재구매 할인을 해주고 하면서 이 희생을 축소시켜줘가지고 이 고객 가치를 확장시켜줘요. 근데 사실상 전기자동차 써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 은근살짝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충전기가 아무 데나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은 전기자동차를 요즘 되게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이걸 정책적으로도 이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는데 분명히 그런 점이 있는데 왜 살까? 바로 이런 고객 가치를 확장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태양광 막 여기저기 태양광 뭐 가정에 설치를 많이 해요. 근데 막상 알고 보면 크게 이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설치해요. 가정에. 뭔가 이익을 줄 것 같아. 왜냐면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계속 방송을 하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주고. 바로 이런 부분들도 기업을 국가에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내 사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이거는 여러분들 역시 각자가 고민하고 숙제를 가지시는 건데 조금 이제 이게 왜냐면 저도 이게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소상공인 입장에서 해봤지만 이게 조금만 막 그냥 하다 보면 오늘은 손님이 몇 명이 올까, 오늘은 매출이 얼마일까 막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내 손익분기점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고객 가치는 고사하고 자꾸 이 프라이스랑 내가 쓰는 비용.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생존부 등식에서 프라이스와 원가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고객 가치는 지금 막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떤 가게를 가봤더니 여기가 분명히 이 코다리찜 전문점인데 어느 날 막 김치찌개가 생기고 어느 날 막 돈가스가 생기고 어느 날 막 순두부찌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이게 이제 그게 좀 더 남더라. 코다리찜 해가지고 남지도 않더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막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고객 가치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고객은 계속 저기 뭐야? 잡탕이잖아? 전문점도 아니잖아? 하면서 고객 가치는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은 프라이스보다 고객 가치가 더 높지 않으면 고객이 올 리가 없어요. 뭐 고객이 바보겠어요.
계산기 더 잘 두드리죠. 또 요즘 같은 세상은 또 경기도 빡빡하니까 요즘은 또 정리를 해요. 좀 더 싼 거를 찾아요. 그리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요즘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 홀로 사는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혼자서 먹는 식당,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 배달의 민족 부르릉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길 가다가면 이제 그냥 부르릉, 배달의 민족, 배달 어쩌고저쩌고 많아요. 그래서 식당을 가보면 식당에서 먹는 사람 별로 없고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사는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가게를 가지 않고 그냥 몇천 원 주고 배달해서 먹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싸게 먹히고 또 뒀다가 남은 건 뒀다가 또 다시 먹고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이게 주세대로 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간편식이 마트에서도 다른 건 잘 안 팔리는데 간편식만 계속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편식 매출이 라면 매출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 라면 매출은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홈플러스나 이마트 장사 잘 안 됩니다. 장사 잘 안 돼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사 잘 안 되고 지금 홈플러스는 지금 팔려고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또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순식간에 바뀌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 고객가치라는 이 부분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요즘 애들이 젊은 세대 그리고 요즘에 또 나이 든 세대분들도 이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또 워낙 많아지니까 내가 직장 다닐 때랑 소비 형태가 이제 바뀌어요. 하고 또 소비 형태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요즘 또 결혼도 잘 하시나? 이제 제가 봤더니 웨딩 기업 하시는 분들 결혼도 좀 줄어. 그리고 요즘에 작은 결혼식을 또 추구하고. 그래서 이런 그 고객 가치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도대체 이 고객은 이 고객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가고 있는지 얘는 계속 변해요. 어제도 변하고 오늘도 변해요. 아베가 한국의 수출 유지하겠다 딱 하는 순간에 그동안 막 아사히 맥주 막 그냥 이자카야 막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야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하고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매장에 막 이렇게 막 일본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눈치 보여가지고 이렇게 살짝 빼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이게 고객 가치라는 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참 느끼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는데 이게 바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스타벅스를 보면 경영학에서 우습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커피숍, 카페라는 곳이 두 개가 존재한다. 스타벅스와 스타벅스가 아닌데 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타벅스가 주는 고객 가치는 스타벅스가 사실 싼 게 아니거든요. 절대. 이디야는 2,500원인데 스타벅스는 4,700원이에요.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워요. 근데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가요. 거기서 주는 고객 가치는 전혀 다른 고객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봐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제가 그러면서 그거를 숫자적으로 한번 고민해보세요라는 것을 이제 기업이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못하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게요. 앞에 제가 생존부등식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영의 대가도 딱 이거라고 정리를 합니다. 가치, 가격, 원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이거는 완벽하세요. 완벽해. 가격과 원가. 계산기 딱 들고 저 딱 보는 순간에 원가 얼마? 이거 얼마에 팔아야 돼? 그리고 얼마 남어? 그래서 오늘 딱 손님이 이거 옷 한번 딱 사가면 3,000원 남았어. 2,000원 남았어. 이거 1,000원밖에 안 남았네.
딱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컴퓨터로 계산하지 않았는데도 딱 그 가격이 나와요. 막 심지어는 막 10원, 20원까지 계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눈을 돌리셔서 이 부분에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기계적이에요. 너무 잘하세요. 완벽하세요.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시고 이 부분을 끌고 가셔야 돼요. 역지사지. 고객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만족할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야 달라. 왜냐하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 철학의 대가는 우리나라예요. 경영 철학의 대가인 누구나가 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혼자서 장사하는 사람 다 해당되는 생존을 위한 부등식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풀빵 장사를 해도 고객이 만족하게 나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바로 이 가격과의 이 지점 속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팔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더 이 재밌는 사례를 갖고 만났으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좀 제한된 시간 또 여러분들도 워낙 바쁘신 분 같아서 다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